저 가까이에 내보고 어디 오라는 사람이 있나?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겹습니다. 이제 지겨워요. 하와이로 가라. 김 반장입니다.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아니 그러면 뭐 13년 전에 찍을 때는 너무 늙어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배우가 원래 계속 배우라고 배우예요. 계속 배워 나가라고 배웁니다. 뭐 이렇게 집에서 큰 소리 나오면 두근두근해요. 이게 뭐 여기 덜렁덜렁하고. 표정이 살아있는 배우 유호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인터뷰 장소로 섭외한 곳이 여기가 광진교 다리 아래예요. 네. 예. 뒤에 이제 교각도 보이고요. 네. 여기 이제 다리 밑에 물도 흘러가는데 좀 뒤로 옮길까요? 그래, 차라리 옮기든가 어떻게 하시죠. 이게 여기 너무 애매해서. 이 보시면 안 무서우세요? 아니 뭐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보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매니저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니저 없은 지는 꽤 됩니다. 한 6, 7년 되죠. 근데 유호성 씨 연차에 매니저가 없는 배우를 없을걸요, 아마? 처음 뵈가지고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아내분께서 챙겨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입고 나옵니다. 알아서 네. 스스로. 지난 연말에 뭐 방송사 이제 시상식에서 얼굴을 뵀어요. 단막극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재작년에도 참석을 했고 작년에도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 상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단막극이란 장르가 상당히 저예산이에요. 일주일 정도 안에 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서 뭐 비용 면이나 시간 면이나 그다음에 그 노동 강도가 좀 세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단막극이 많은 배우들이 배태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좀 나름대로 좀 인정받은 배우들도 수고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좀 도움도 되고 또 그 단막극의 모든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막극 출연을 자꾸 이제 하게 됐고 상 받은 건 거의 한 10년 만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떨떨해서 나가서 뭐 무슨 말씀을 드는지 모르겠고. 참 의외더라고요. 연기에 있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는데 상복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상을 주면 어떨 거냐고. 아, 밥상이라도 받아야지. 상은 일단 받아야지 무조건. 주면 받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밥상이라도 받아야지. 네, 밥상이라도 사고 뭐 주는 건 받아라. 그렇죠. 더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죠. 네, 뭐 이미숙 선배가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기 유호성 씨도 와 계세요. 아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유호성 씨하고? 필요하면 죄송해요. 예, 유호성 씨 맞거든요. 예. 네, 유호성 씨 맞습니다. 오, 반가워요.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네, 죄송한데 안경을 제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이미숙 선배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쪽에 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쪽은 주로 미니 시리즈라든지 뭔가 좀 휘황찬란한 쪽이고 이쪽은 뭐 주말이나 일극이나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 저쪽에 있지는 않을 텐데. 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을까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유호성 씨 하면 또 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지겹습니다. 이제 지겨워요. 친구 얘기 나오면. 예. 친구 2, 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많은 관객들이 찾았어요. 친구 1이 워낙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연기하시려고 할 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이거 자체로 친구 투란 영화는 친구 투란 영화니까 뭐 그냥 이건 별개의 영화로. 그렇죠. 예. 그 친구 2 나온 이후에 재미있는 설이 하나 생겼어요. 아시죠? 뭐요? 유호성 뱀파이어 설. 아이고. 진실을 좀 밝혀주시죠. 투자팀 쪽에서 17년 후에 이제 출소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얼굴이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뭐 13년 전에 찍을 때는 너무 늙어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은 또 너무 젊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고. 외모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따라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세수하고요, 뭐. 세수하고. 스킨하고 로션 바르고. 남자들이 보통 하는 거 하죠. 친구 1과 2 사이에 영화 속에서도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13년
시간이 많이 쌓였잖아요. 뭐 외모는 방부제 외모입니다만 내면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기라는 것이 이제 스킬의 문제일 수 있는데, 기술의 문제일 수 있는데, 뭐 나름대로는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좀 더 유연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원래 고향이 강원도시라면서요? 네, 강원도. 저는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기 전까지 경상도인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산 관객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통용이 됩니다. 그냥 친구라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농담 아닌 농담으로, 야, 니는 부산 배우도 아니는, 니는 대한민국 배우 아니야, 니는 부산 배우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친구 원투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까지 마음에 남는 대사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대사 꼽으시겠어요? 그 대사 중에 보면 이제 친구 아이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용납되고 용서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친구 그거 그 고가도로 위에 있는데 그거 도로 위에서 유리창 뻥 치고 하는 대사인데. 친구 아이가? 곽경택 감독님하고 한동안 조금 불편하셨었잖아요. 이제 오랜 그 공백 기간을 깨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어떤 감정이 가장 크던가요? 가장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이게 더 이상 얘나 나나 먹고 살 게 없나? 왜 이걸 또 하지? 이걸 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초기에 친구라는 시나리오가 27고로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참 절박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감독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절박함이라면 지금을 따지고 보면 나머지 주변 상황을 조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식의 또 다른 절박함이 아니겠느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워낙 스피디하게 작업을 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호흡이 좀 잘 맞으시나요? 그렇죠. 저한테 맞죠, 오히려. 현장이 스피디하다는 건 그만큼 감독이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그 가치 개념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선명한 걸 가지고 있고, 그럼 거기 참여하는 많은 스태프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따라가기 편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찍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영화다라는 것인지 다 인식이 되니까. 네, 함께 연기를 했던 배우 김우빈 씨, 장동건 씨의 빈자리를 잘 채웠다 이런 평가던데 옆에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후배로? 좋게 봤죠. 좋게 보고 장동건은 장동건이고 기분이 거고 아주 예뻤어요. 아주 예뻤던 후배. 예. 가능성도 네, 그렇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26인데 25살짜리가 저 정도 연기를 한다는 게 넉넉한 작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죠.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뭐 야, 오늘 유호성 씨랑 인터뷰하니까 그냥 축하해주는 건지 위에서 너무 차들이 쌩쌩 달리네요. 이거 지금 과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가 한 40km 정도.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지금 김우민 씨 얘기하다 말았는데 두 분 모두 다 좀 약간 거칠고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또 애교가 많으시다는 첩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나이가 49살인데 무슨 애교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현장이 상당히 동등한 인격체들이 연대가 돼서 나름대로 어떤 그 공동의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애교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현장에서 항상 좀 이렇게 으쌰으쌰 기운을 낼 수 있게 좀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뭐 반듯한 행동을 합니다. 반듯한 행동을 하죠. 반듯한 행동을 하고요. 또 좀 그래요. 뭐냐면 작업하는 기간을 어찌 보면 그 서로 사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중간중간에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뭐 야, 오늘은 야, 무슨 팀 좀 모여봐 해가지고 뭐 소주 한잔하고 다른 날은 또 다른 팀 불러서 또 하고 뭐 이렇게. 유호성 씨가 친구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학창 시절에도 왠지 좀 반항적이고 또 싸움도 좀 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 학창 시절 어떠셨어요? 맞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싸운 적이 없으니까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친구 나왔을 때가 되게 다들 정말 의외라 그랬어요. 야, 너는 고등학교 때 너무 완전 해피부였는데 운동 좋아하고 그냥 막 개구지고 막 이런 친구인데 야, 근데 네가 그렇게 무슨 건달을 하고 뭐 하는데 야, 자기네들은 너무 낯설었대요. 이렇게 보는데. 친구 2에 나왔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학창 시절의 모습이셨군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두 분 형님은 워낙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하셔서요. 근데 유호성 씨도 공부 꽤 잘하셨다고. 그냥 뭐 했습니다. 했고요. 그냥 근데 이제 저한테 성공의 잣대는 뭐였냐면 내가 이 집을 벗어나는 게 성공의 잣대였어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비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독자적인 내 공간을 가지면 난 성공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오히려 행복하진 않으셨네요, 유호성 씨는. 네, 뭐 주로 뭐 종업식이나 이래서 학년 바뀔 때마다 이제 형들 통지표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죠, 제가. 제 통지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형들 통지표를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빨리 독립할 거야. 원래 꿈은 뭐였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기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좀 기자. 기자. 네, 뭔가 정의를 실현하고 뭔가 뭐 하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로를 갑자기 바꾸게 된 거는 공부 못하니까 그렇게 했죠. 연극영화과 가신 게요? 네. 전혀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회의를 한 게, 그러면 이거하고 닮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본 거죠, 다들. 이렇게 보니까 연극영화과가 있는 거예요. 연극영화과가. 그러면 이거가 여기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돼서 시험 본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끼가 있었으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잠재된 끼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 대학 가셔서 하셨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5살 때 이제 나름대로는 좀 배우를 해볼까? 배우를 목표를 정한 게 25이에요. 그 스승이시죠. 최용현 교수께서 제대로 미친 배우다, 뭐 선천적인 배우다, 이런 정말 배우로서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83년도에 그 학교를 부임하셨는데 30대 중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난 게 큰 행운인 거죠. 연극으로 먼저 데뷔를 하셨잖아요. 핏줄. 예. 뭐 데뷔 당시부터 스타였었다고, 연극판에서는. 한양 레파토리라고 하는 극단의 창단 공연으로 거기서 좀 메인 캐릭터를 제가 했었는데, 근데 뭐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인 거고. 이제 그때 나중에 들은 얘기로 최영인 선생님께서 배우 유호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간혹 이제 힘들 때 연극 무대에 유호성 씨가 서시는 모습을 봤는데 연극에 좀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거기는 보통 연극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거기 뭐 연극 한번 해봤더니 뭐 연기력이 늘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극이 배우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대에 쓴 배우들은 정말 앙상블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이야기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마음씀에 대한 것들을 숙성시키는 공간이 연극이지 따로 어떤 연기의 스킬을 갖다 늘리는 공간은 아니에요, 연극이. 영화로 넘어온 계기는 있으십니까?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뭐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27살 때 사회에 나오고 한 번도 정규직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정규직인데 불안정하죠. 뭐 1년에 우리 수입이 보통 100만 원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1년에요. 근데 그걸 하려니 이게 힘들죠. 힘들어서 영화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배우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터널이 좀 길었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느낌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인가? 내가 선택한 길이 뭐 하여간 그런 식의 방향성이 그런 고민이 많았었죠. 정말 영화 작업해서 좀 정말 이렇게 좀 힘들지만 뭔가 좀 했어 라고 하는 거는 2002년 챔피언 이후에는 없었어요, 사실상. 그동안 찍은 영화를 제가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 절박함이라든지 노력의 강도에 비하면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 거죠, 저한테는. 이번에도 친구2라는 것이 저한테 제안을 왔을 때 운명처럼 다시 들어오는 영화고 다시 나름대로 증거를 해야 되겠다. 뭐 웃은 생각으로 다시 제도권에 좀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생각할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만큼 거꾸로 이제 뭐 얻은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결혼하고 뭐 애도 둘 얻었고요. 예. 한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진 않았습니다만 중국 본토 영화죠. 그러니까 찬란한 세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딸랑 저 혼자 갔죠. 가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중국 영화예요. 중국 영화인데 한국 배우가 혼자서 가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화도 뭐 전혀 안 통하고 그 공간에 있으면서 정말 섬처럼 존재하는 거죠.
그때 좀 많이 좀 나름대로 좀 각성도 하고 좀 많이 좀 깨우친 것 같아요. 제일 고마웠던 사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집사람이죠. 아내가 제일 고마워요. 가족은 내 신앙이다. 이런 네, 얘기 뭐.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인터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맞아요. 우리 아내분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압력을 넣어주셔서 허락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었어요. 명령해서 지금도 존칭 사용하신다는데 네, 존댓습니다. 그러세요? 예. 두 분 다요? 예. 결혼기념일날 예. 커플링을 매년 선물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이제 결혼하고서 한 4, 5년 차까지 했었죠. 그리고 4, 5년 차까지만. 그리고 4, 5년 지나고서 제가 이제 그 늪을 빠지기 시작하면서 1년에 작업을 연극 한 편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00원짜리 밥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100원짜리 밥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커플인데 없어요. 저만 끼고 다니고 집사람이. 그래서 봤더니 여기 샀던 데 가서 다시 바꿔왔어요. 아, 생활비 때문에.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제 은행권에서 그 채무가 그러니까 이 재촉이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오고 막 그런 상황도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용돈을 받는데 한 20만 원 줬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또박또박 주면 이제 집이 잘 돌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약간 이게 걸르면 이게 좀 집이 좀 안 좋구나 지금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러죠. 나름대로 그 시기도 집사람도 잘 단둘이해서 버텨내서 견뎌냈고. 아들 바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몇 살이죠? 이제 해 바뀌었으니까 15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요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집사람이 큰 소리 나오면 두근두근해요. 이게 여기 덜렁덜렁하고 또 뭘 잘못했길래 또 이렇게 또 판단이 나는 속으로. 그럼 집에 딱 들어가면 7살짜리가 그래서 또 오늘 또 뭔 일 가지고 저렇게 또 깨지나 그러죠. 두 분이 가장 강조하는 교육 그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요? 이것만은 니네 살면서 꼭 지켜라 하는 거. 최고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마 유일한 사람이 될 거다. 어떤 부분에서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다. 네가 좀 유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아빠 뒤를 좀 잇고 싶어하는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중학생 아이놈이 아빠는 왜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안 보고 맨날 19분만 찍어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겠네요. 진짜 아빠 네, 영화를 못 그래서 봤겠네요. 집사람이 뭐 이불 개비한다고 이제 어딜 가서 이제 했나 봐요. 이불 가게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유호성 씨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고 큰애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이불가게 들어갔다 나왔대요 다시. 그래서 배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세 분 자제분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막내가. 예, 막내가 앞으로 영화하면서 또 연기 생활하면서 가족 코드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이 사회 보면 가장 핵이죠. 그 처음 출발점이기 때문에 좀 가족에 대한 얘기, 그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가 좀 저한테 제일 좀 끌리고 그렇죠. 친구 2에서도 살짝 아버지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 살짝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 준성이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가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후배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나보고 오라는 데가 있냐고. 어디로 가까이 해? 내보고 어디 오라는 사람이 있나? 그 부분이 제가 중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 나이 때 이 회사 생활하고 뭐 하신 많은 분들이 보면 회사에서도 좀 뭐 그런 미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화두처럼 오는 게 인생이라는 게 속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방향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2년차 배우. 야,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역할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좀 소외된 아웃사이더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처지가 안 좋은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했던 단막극에서 보면 노비인데 그 마귀라고 하는 그 단막극에서처럼 그런 역할들이 좀 잔상이 많이 남죠. 예. 뭐 영화에서 한 작품을 꼽는다고 하면 영화는 비트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영화 작업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를 좀 느꼈던, 그렇게 즐겼던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캐릭터를 떠나서.
그럼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나랑 제일 닮은 것 같다. 드라마에 그 투명인간 초장수라고 네. 2006년인가 나왔어요. 최시라 씨하고 네. 호흡 맞- 그게 어찌 보면 그냥 자연인 유호성과 거의 좀 많이 닮아 있죠. 네. 코미디 영화는 어떠세요? 좋아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무지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하는데 네. 그 어설픈 코미디는 좀 싫어하고요. 아, 네. 예전에 달인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네. 아, 그거는-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그 제가 연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홍보하지 마. 뭐 홍보하는 뭐 없어 보이게 홍보하려고 그래. 왜 그러세요? 실제로 나 보니까 살이 덜렁덜렁하나? 거기서 뭐 대충 뭐 앉아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도 가장 하는 걸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했죠. 예전에 10년 달력을 한꺼번에 네. 그 계획표를 짜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5년 차인데 그때가 이제 긴 터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첫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1년 치인데 이게 이제 12칸인데 이 중에서 3칸 이상은 빈칸을 안 만들 거다 아빠가. 그게 왜 10년 달력이냐면 우리 아들이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예요. 그게. 아, 예. 그 네. 큰아들이 아빠 나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 그래서 늘어나야겠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얘까지 다시 써야 되네. 그래서 이제 17년 달력이 됐어요. 17년 달력. 뭐 차기작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하나는 방송이고 하나는 이제 영화인데 주로 이제 사람 사는 얘기고 영화는 뭐 추석에 개봉 생각하면서 방송은 아마 6월 중순 정도 되면 모처에서 나오겠죠. 모처에서 어딘지 나중에 이제 아, 드라마 YTN에서는 보면서 드라마는 확인하는 거. 우린 아니고. 아마 KBS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를 아마 6월 달에 방송되는 거. 배우 유호성 우리 관객들에게 나중에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이 배우였지. 저 사람 배우잖아.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회상이 되면 좋겠죠. 그냥 그렇게 아무 수식 없이. 배우가 원래 계속 배우라고 배우예요. 계속 배워 나가라고 배웁니다. 예. 네, 있습니다. 동상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동상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 제작이고 하나는 중국 제작인데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온 거는 조금 다릅니다. 얼굴이. 설치를 하시는 그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얼굴이 좀 다른데. 그게 이제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을 잘 잡아주시고 빛을 잘 비춰주시니까 그렇게 비춰지겠죠. 그 박경림 선생님의 토지란 책이 그거 출판사가 바뀌면서 개정되고 개정될 때마다 계속 구매를 해서 보는데 나름대로는 좀 약간 그 책이 좀 많이 의미가 있죠. 저는 그냥 건강하고 사랑하고 진실되게 그게 전부죠. 생존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고민해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행운인 거죠. 행운이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다리 아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하는 동안 가끔 이렇게 소음이 나는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속도감도 나고 좋은데. 그래도 예. 그러게요. 계속 콧물 흘리셔서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은데요. 이거 진행자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왜 장소섭외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인터뷰는 콧물 관계상 여기까지